안녕하십니까. 자, 위험물질론 강의를 맡은 현성호 교수입니다. 자, 교재는 이걸로 할 거고요. 교재는 동화기술에서 출판된 책이고 교재명은 위험물질론, 이론과 실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은요, 위험물 산업기사나 위험물 기능장 시험을 대비한다고 하면 굉장히 좀 수월하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위험물 산업기사와 위험물 기능장의 경우에는 이제 1차적으로 필기시험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실기시험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그 시험 과목 중에서 이 위험물질론이라는 과목은 위험물 성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교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머릿말 잠깐 볼까요? 자, 머릿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머릿말에 보시면 이 화학 분야에 관계하는 사람들에게는 사고 방지를 위해서 항상 위험 물질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요구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교재가 집필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위험물 교육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교육기관에서는 사실 이게 이론만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실습이 병행되면 굉장히 좋은데 지난 1984년 중앙소방학교에서 일선 소방교관이 실습을 재현하다가 불가피하게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위험물 교육은 실습 교육이 거의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닌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교재를 통해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 이 강의는요, 아시다시피 위험물질론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화학이 좀 기반이 돼야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 화학에 대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좀 숙지한 상태에서 본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훨씬 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일반 화학을 뭐 완전하게 다 숙지가 된 상태라야만 들을 수 있는 강의는 아니고요. 우선 강의 초반부에는 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시 한 번 더 학습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일반 화학을 좀 미리 숙지를 하고 그리고 강의를 들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과목은 선수 과목으로서 일반 화학이 좀 어느 정도 바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목차 좀 잠깐 살펴볼게요. 목차 보시면 1장은 서론인데 이제 과학의 기초, 물질의 분류, 뭐 단위 계, 물질의 밀도, 온도, 압력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평이한 내용들이고요. 2장에 보시면 이런 화학을 바탕으로 해서 위험물과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지 그 위험물 화학의 기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의 영향이라든가 위험성 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고 화재는 어떻게 분류를 하고 또 물질에 대한 가연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또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과의 관계 등을 2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3장의 경우에는 화학의 아주 기본인 원소, 원자, 분자, 원자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할 거고요. 그래서 주기율표상에 의해서 원소들의 어떤 기본적인 주기적인 성질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4장에 가면 화학 반응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시간에는 이제 화학 반응, 다시 말해서 연소 반응은요, 결국은 화학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소 화학 방정식을 완결하는 거라든가 또는 이론 공기량을 구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자, 5장에 가면 직접적으로 중요한 원소 화학이라고 해놨는데 이 안에는 산소, 물론 산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험물 쪽에서 접근해서 보면 인류위험물 산화성 고체와 육류위험물 산화성 액체에 대한 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텐데 그런 산소라는 물질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수소가스 같은 경우에는 또 삼류위험물 중에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들 중에서는 물과 만나서 또 수소가스를 발생하는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가스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할로겐 원소로서 플로린이죠. 플로린, 불소죠. 불소, 염소, 취소, 옥소. 이 경우는 이제 약재, 할론 소화약제의 메인 원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 인, 황. 뭐 물론 이 중에 이제 인이나 황 같은 경우에는 이류위험물로서 가연성 고체로 이제 우리가 규제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5장이 넘어가고요. 6장은 부식성 물질의 화학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과 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육류 위험물 중에 산화성 액체,
산화성 액체가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또 그 외에 사료위험물 중에 보면 인화성 액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나눌 겁니다. 7장에 가면 물과 반응하는 물질의 화학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삼류위험물, 금수성 물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장에 가시면 유독물질인데 이 경우는 이제 독성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또 연소 생성물로서 독성 물질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볼 겁니다. 자, 9장에 가면 산화환원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 경우는 바로 인류염물 산화성 고체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장을 넘어가면 드디어 이제 유기화합물이 나옵니다. 다음 차시에서 아마 이제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위험물 중에서는요, 유기화합물을 바탕으로 하는 물질들이 3류의 일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류와 5류 대부분이 유기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기화합물에 대한 명명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면 위험물질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역시 11장은 10장에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탄화수 유도체와 고분자 화합물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거고요. 12장은 바로 화약류인데 이건 바로 또 오류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하고 연관이 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3장 방사성 물질 잠깐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펜딕스로서 위험물의 종류와 성상에 대해서 국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의 품명, 또 강론, 또 이어서 그 요약본까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강을 수강하시게 되면 위험물의 성질과 상태에 대한 부분은 완벽하게 우리가 이수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하기에 앞서서 자격증에 대한 얘기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위험물 산업기사, 물론 위험물 산업기사나 위험물 기능장이나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위험물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1차 필기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죠. 자, 필기시험 과목은 첫 번째로 바로 일반화학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화재 예방 및 소화 방법. 세 번째가 위험물의 성질 및 취급. 이렇게 세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과목은 각각 20문제씩 객관식 형태로 시험이 치러지게 되고요. 각각 5점씩 배점이 되기 때문에 총점은 100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을 하게 되면 1차 필기시험은 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이 일반화학이거든요. 나머지 2과목이나 3과목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특히 여기에 나오는 화재 예방 및 소화 방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소방 원론에 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방설비 기사나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소방 원론이라는 과목이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거의 두 번째 과목은 만점에 가깝게 취득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지금 이 시간에는 주로 위험물의 성질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위험물의 성질에 관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일반화학에 있는 내용 일부분도 가지고 와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화학의 뭐 일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위험물의 성질을 같이 연결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수강하시게 되면 일반화학 일부분과 위험물의 성질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학습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주로 이제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세 과목 평균, 자, 평균이라 그랬습니다. 평균 60점 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느냐? 대부분이 이 두 번째 과목과 세 번째 과목에서 고득점을 좀 취하시게 되면 일반화학에서 다소 점수를 좀 부족하게 취득을 한다 하더라도 평균 60점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락이 있으면 안 돼요. 과락. 자, 과락은요. 40점 이하가 되면 아무리 평균 점수 60점이 넘는다 하더라도 그건 1차 시험에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반화학에서 8개 이상은 여러분들이 취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에서 점수를 조금 더 많이 받아서 필기시험의 평균 점수를 높여주게 되면 1차 필기시험은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쪽으로 오면 이제 1차 필기시험은 1차 필답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로 넘어가면 이제 실기시험인데, 이게 실기시험이라고 하는 게 무슨 실험을 하거나 무슨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필답 주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답형 주관식. 자, 보통 문제는 20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100점 중에 역시 60점 이상 취득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거는 문제당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번 그리고서 A, B, C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뭐 부분 점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A하고 B는 아는데 C는 틀렸다, 모른다. 그런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배점이 0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분 점수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2차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55%는 필답형으로 보고 45%는 뭐 작업형으로 시험 봤는데, 이제 시험 제도가 바뀌어서 몽땅 전부 다 필답 주관식으로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험물 산업기사를 시험을 응시하실 수가 있고요. 보통 1년에 시험은 한 3번 정도 보게 되죠. 자, 기능장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기능장은 이런 그 필기 과목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산업기사보다 기능장이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필기시험 같은 경우. 왜냐하면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60문제가 그냥 출제가 되는 거예요. 60문제. 여기는 과목별로 20문제였었는데 그냥 60문제가 통으로 문제가 나와서 이 중에 36개 이상, 66이 36이죠. 36개 이상 여러분들께서 취득이 되면 1차 필기시험은 아주 수월하게 통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에 오게 되면, 여기서 제가 아까 산업기사 설명을 못 드렸지만, 여기서는 위험물의 성상,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에 대한 실무 내용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2과목과 3과목에서 주로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일반화하게 된 내용도 일부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비중 있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격증, 산업기사와 그 다음에 기능장에 대한 좀 안내를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장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 딱 들어가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페이지에 보시면 화학이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가장 모든 물질을 취급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사실이잖아요. 의약품이라든가 특히 세정제라든가 의복, 식기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모든 물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학문이 화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은 화학에 있어서 인류에게 화학이라는 게 어떻게 처음에 시작이 됐는지 이것부터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 인류는요, 불이라는 것을 알게 됨과 모르게 됨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불. 영어로 하면 fire가 되겠습니다. fire. 자,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인류가 예전에는요, 전부 다 그냥 그 원시인들은 식생활을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당연히 사냥을 해서 그대로 통째로 살점을 도려내서 먹고, 또 그 냇가에 가서 물고기 잡아서 먹고, 또 나무에서 주변에 열매를 따먹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류는 불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생식 위주였단 말이에요. 생식. 거의 날걸 먹는 위주였어요. 날거를 먹는 거였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인류가 가만히 보니까 산불이 난 적이 있어요. 산불이 난 적인데 거기에 죽은 멧돼지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불에 타 죽은 멧돼지가 있는 거야. 그 인류는 그냥 사냥의 수고로움도 잊지도 않은 채, 그러니까 수고롭게 사냥을 하지 않았어도 그냥 저절로 포획된 불에 탄 멧돼지를 접하게 된 거죠. 얼마나 좋아요. 사냥하는데 고생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아닌 자리에서 그냥 막 뜯어 먹는 거죠. 뜯어 먹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너무 맛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그냥 생으로 날걸로 막 먹다가 이게 뭐 익혀진 음식을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인류는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드디어 이제 화식으로 오게 됩니다. 익힌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식에서 화식으로 갈 때 그 희열은요,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내가 좀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오늘 당장 집에서 삼겹살을 마트에서 구입해 오셔가지고 생으로 먹어보세요. 그 다음에 익혀 먹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생으로 어떻게 먹습니까? 이제 못 먹죠. 그러니까 이게 맛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인류에게는. 그러는 바람에 예전에는 생식을 하다가 보면 뭐 전염병에 감염되고 병균에 노출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다 익혀 먹으니까 이제 수명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드디어 이제 이게 불이라는 게 참 대단한 거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인류는 불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막 관찰을 하는 거예요. 불이 어떻게 생기는 거지? 불의 원리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잘 지켜보다 보니까 인류가 또 그 짐승들하고 다르잖아요. 머리가 있잖아요. 잘 지켜보다 보니까 나무가 부딪히면서 불이 나기도 하고 번개가 치면서 불이 나기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번개는 인류가 만들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나무끼리 부딪힐 때 이거 마찰열은 인류가 할 수 있었거든. 그래서 막 이제 원시인들이 나무를 가지고 막 문지르기 시작하고 돌멩이 가지고 막 문지르기 시작하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불이 만들어지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들어요. 나무를 막 문질러 가지고서 불을 마찰열로 인해서 불을 붙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류는 어떻든 그렇게 만들어진 불을 이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인류는요, 이 불이라는 걸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어려우니까 결국은 그동안에는 이동 생활을 했었단 말이야. 이동. 뭐냐면 자, 주변에 열매 다 따먹고 물고기 잡아먹고 막 이러다가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면 이동. 옮겨 다니면서 생활을 했었는데 불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옮겨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옮겨 다니다 보면 불이라는 것은 비 오면 꺼지기도 하고 또 움직일 때 주변에 아이들이 또는 어른들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산불이나 이런 걸로 번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재앙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인류는요, 이거 안 되겠다. 한 군데 모여서 살아야 되겠다, 그냥. 그래서 정착 생활을 시작하는 계기가 됩니다. 정착 생활을 시작하죠. 자, 정착 생활을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류는 드디어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농사. 여기서 농사가 나오는 거예요. 농사 때문에 정착 생활을 시작한 게 아니라 정착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농사를 짓게 된 거죠. 그래서 농경사회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점. 농사를 짓는데 불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는 불을 이용해서 음식도 익혀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불이 붙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불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소방 원론이나 이런 시간에 보면 좋은 불, 나쁜 불 또는 뭐 이로운 불, 해로운 불 얘기를 하는데 뭐 이로운 불이라는 것은 요리를 위해서 하는 또는 겨울철에 추울 때 따뜻하게 하는 이런 건 다 이로운 불에 해당이 되죠. 하지만 화상을 입는다든가 뭐 모아놓은 곡식이 탄다든가 이런 경우는 전부 다 해로운 불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불이라는 게 이중성, 양면성이 있어서 항상 이롭게만 작용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인류들에게. 그래서 인류는 드디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불을 뭔가 좀 제압할 수 있는 불의 천적을 찾아야 되겠다. 뭘까요? 자, 불의 천적은 드디어 뭡니까? 물이라는 걸 알게 되죠. 불 났을 때 물 뿌리니까 그냥 꺼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는 불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좀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강이잖아요. 강. 그러니까 모든 문명은 강을 끼고 발달할 수밖에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인류는 항상 불과 물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강 주변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불나면 갖다 그냥 물 갖다 길어서 그냥 끄면 되잖아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강을 끼고 있는 주거지는 굉장히 텃세가 심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갔단 말이야. 요즘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때요? 한강을 끼고 있는 주변 아파트들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건 제가 농담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어떻든 인류는 드디어 불이라는 걸 발견하고 만들었고 물을 주변에 쉽게 공급할 수 있는 서식처를 드디어 이제 갖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인류는요, 불을 이용해서 생식에서 화식으로 넘어온 상황이고요. 두 번째, 불의 장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불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이제 겨울 되면 추우니까 막 추위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동사라든가. 그런데 불을 발견하니까 어떻게 이제 따뜻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난방 효과를 보게 된 거예요. 이 불로 인해서 좋은 장점들을 우리가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류가 불이라는 걸 몰랐을 때와 불이라는 걸 알게 된 다음에 생활은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겨울철에 드디어 추워서 죽는 사람들은 없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 불이 생기면 뭐 어떤 장점이 있는 거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짐승 퇴치가 되는 겁니다. 뭐죠? 그전에는 인류가 호랑이 만나면 도망갔거든요. 이제 도망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호랑이한테 불 갖다 대니까 다 도망가는 거야. 걔네들이 도망가는 거야. 왜냐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불을 유일하게 다룰 줄 아는 게 인류기 때문에 인류가 만물의 영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호랑이나 멧돼지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니들 불만 피워놓으면 주변에 오지도 못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불은 인류에게 세 번째 이런 장점을 주기에 이르릅니다. 자, 또 네 번째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전에는 해가 지면 다 자는 거예요, 그냥. 왜?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다 잤는데, 이제는 불이 생기니까 굳이 잘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어때요? 겨울 되면 보통 5시, 6시 되면 해가 져서 어둑어둑 깜깜하잖아요. 당시에 뭐 전기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움직일 수가 없죠. 칠흑 같은 어둠이니까. 그러니까 다 그냥 동굴 속에 누워서 잤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을 발견한 다음부터는 드디어 뭐가 됩니까? 야간 생활이 가능해져. 야간 생활. 대단한 발견이죠. 그래서 불로 인해서 드디어 인류는 주간이 아니라 야간에도 짐승도 잡으러 다니고 사냥도 하고 냇가에 가서 생선, 물고기들도 잡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먹을거리가 많아지죠. 노동력이 좀 더 많은 시간 동안 활용이 되다 보니까 인류는 드디어 야간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식량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잘 고민하세요.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드디어 토기를 제작하게 됩니다. 토기. 이게 뭐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멧돼지 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그림 생각나세요? 이렇게 멧돼지 이렇게 엎어놓고서 밑에서 불을 피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을 피니까 어떻게 됩니까? 멧돼지 굽는 과정에서 이 땅바닥에 이 흙들이 구워지는 거야. 단단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인류가 또 이걸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냥 안 넘어가죠. 그래서 드디어 토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음식물을 저장할 수 있는 토기까지 만들게 되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인류는 식량 문제로부터 좀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들을 주게 됐어요. 자, 물론 사실은요, 인류는 이런 불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 그 이후로 인류는 이 불에 관련된 과학이라고 하는 게 드디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건 불과 한 300~400년밖에 안 됐어요. 300년 전쯤, 한 1700년, 1600년 말, 요 정도쯤부터 이제 드디어 인류는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원소설이라고 해서 이 인류,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은요, 물, 불, 흙, 공기, 요 4가지 원소로 다 구성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야. 이때부터 이제 드디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당시에 뭐 인도 발견되고 황도 발견되고 여러 가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드디어 이 사원소설을 통해서 연금술을 하게 되고, 이 연금술이라고 하는 건 화학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물, 불, 흙, 공기를 가지고 금을 만들려고 하던 그런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연금술사들이 굉장히 판을 쳤다고요. 근데 연금술사들이 금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제 많은 원소들이 발견이 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인류는 사원소설로부터 여러 가지 원소들을 만들게 되었다. 그래서 실험 기술이 상당히 향상되게 된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1800년대 초반 19세기죠. 19세기에 드디어 돌턴이라는 사람이 원자라고 이제 처음에 모든 물질의 구성 기본 입자는 원자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 이 원자라는 표현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또 더욱더 많은 어떤 그런 그 과학의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자, 원자라고 하는 개념, 이거는 이제 화학 시간을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화학 강좌가 따로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원자를 좀 더 공부하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 뒤에 가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떻든 인류는 그래서 이제 과학의 발전이 되죠. 과학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예전에는 막 초가집 짓고 뭐 그렇게 이제 그 건물도 좀 왜소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막 초고층도 올라가고 빌딩도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이 나면 예전에는 초가집만 태웠지만 이제는 건물 전체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화재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1966년 런던 대화재 교재도 써놨지만 그다음에 1871년 위스콘신주 패시티고 산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971년 대연각 호텔 화재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화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불이 만들어진 연소 반응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이걸 어떻게 그 적절하게 유효하게 끌 수 있는지에 대한 소화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특히 이제 그 화재를 일으키는 물질들 중에서 또 화재가 나면 좀 확산도 빠르고 제압도 어렵고 이제 그런 물질들, 그런 위험 물질들에 대한 얘기를 주로 다룰 겁니다. 우리가 적을 알고 대비를 하면 좀 수월하죠. 그런 겁니다. 화재도 위험 물질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할 때 사용하더라도 좀 적절하게 얘가 어떤 애인지, 얘는 물과 만나면 폭발하는 애인지, 얘는 물에 대해서 되게 안정한 물질인지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시작을 하면 아무래도 그런 화재로부터는 조금 더 예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로 위험물질과 관련된 화학물질들 중에서도 특히 위험물질과 관련된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1차 시강의는 이 정도로 해서 종료하고요. 2차 시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